민주당 얘기로 약간 초점을 옮겨 보면은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원내대표직에 사임을 했거든요. 우리 장윤선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만시지탄에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MBC 보도가 컸다라고 하고 간밤 사이에 또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저녁 그 MBC 라디오 들어가기 직전 6시 40분까지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안 한다는데. 그만두는 건 아니었죠, 기류가. 네. 절대 안 그만둔다.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안 그만두는데 왜 나한테만 그만두라고 하느냐라는 게 대표의 기본 판단이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듣고 이거 그렇게 보면은 좀 매우 심각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1억 공천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, 추가적으로. 물론 이제 본인들이 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. 의혹이지만. 네. 예,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일절 받지 않았고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너무 큰 거예요. 그래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 그렇습니다. 지시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저는 이게 윤리감찰로 끝날 사안인지 아니면 경찰에 이미 고발이 되어 있던데 조사를 통해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지 뭐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민주당이 건너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어떻게 쉴드를 칠 수가 없더라고요. 맞아요. 가능하면 뭐 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저는 자로젠 듯한 편파를 부르짖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자로젠 듯한 쉴드를 쳐주고 싶은데 지금 1억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거는 정말로 본인이 빨리 그만둬 주는 게 저희 편파에 유리하겠더라고요. 그러면 힐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방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신문이 정리한 것만 하더라도 특혜 갑질 10종 세트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저도 뭐 표 봤어요. 예, 예. 아들, 뭐 며느리, 손자, 뭐 큰아들, 작은아들, 부인에 심지어 저는 그 920호 소통방, 소식방 정말 충격이고 이게 뭐 내 사모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오래됐습니다. 뭐 동작구 김건희라든가 뭐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기자들 사이에 돌던 소문들이 지금 뭐 보좌관의 그 제보를 네. 통해서 다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더 나올 거리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동안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던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원내대표만 그만둘 게 아니라 의원직도 사퇴해야 되는 사안 아니냐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반대로 민주당의 당원들 중에 일부는 왜 그만두냐. 지금 내란 청산을 해야 되고 또 당대표가 뭐 여러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뭐 등등의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네. 원내대표가 필요하다. 협상이 중요하니까.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아니 그리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도 물론 아직은 의혹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뭐 호텔 숙박권이라든가 뭐 지역구에서 진료 특혜 의혹이 있다라든가 뭐 공항 의전이라든가 아니면 쿠팡 식사 문제 같은 것들이 보면은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재래식 언론에 의해서 재래식 권력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. 그렇습니다. 사실 네. 어떻게 신식 권력이 아니고 이런 그 행위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습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. 굉장히 구악이에요. 민주당 정치에는 이제는 더 이상 없는 없는 것으로 걸로 알고 알고 있던 있었죠. 장면들이 그 재래식 권력이 등장을 한 것에 대해서 재래식 언론이 철퇴를 가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이러니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네. 사실 처음에 이 일이 터졌을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. 아니 200만 원짜리 로조 BB의 가방도 260입니다. 260만 원 260만 원짜리 로저 BB의 가방도 사회적 A라고 하시는 양반들하고 정치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논란이 돼야 되나 이렇게 저는 쉴드를 쳤었어요 처음에는. 처음엔 그랬는데 이게 드러나는 규모라든지 또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유권자들이 느꼈을 때 감정적인 맞아요. 문제도 그걸 결코 건드렸어요. 배제할 수 예. 없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느 순간부터 넘어설 수 없는 좀 벽을 넘었구나라고 느꼈던 게 저는 사실은 그 어디 김건희? 동작구 뭐 아직은 뭐 김건희. 의혹입니다만. 예, 아직은 의혹 네. 수준이긴 한데 의혹 수준이긴 한데 사람들이 그 단어를 만들었다는 것부터 이미 의혹의 수준을 넘어갔다는 거거든요.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.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.
논란이 없어야지. 그다음 논란이. 그러니까 진실 여부에 대해서 다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. 더 이상은. 더 이상 중요치 않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쉴드를 쳐준다. 동지의 예로서 쉴드를 쳐준다. 이런 선은 이미 아득히 넘어가 버렸고 본인이 이제 사법 리스크까지 드러나기 시작한 상황이니까 뭐 잘 정리하셔야지 뭐. 네, 저는 그 민주당 출입을 꽤 오래 한 기자인데 그 진보론 기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. 왜냐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니 뭐 국민의힘에 열대 때리면 우리도 똑같이 열대를 때려야지 왜 국민의힘은 열대 때리고 우리는 100대 때리냐. 항상 진보 언론은 뭐 민주당에게 더 가혹하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아 그런가 이제 성찰해보고 돌아보고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. 아니 국민의힘은 받으면 50억인데 민주당은 뭐 몇 천만 원, 2천만 원, 뭐 이런 뭐 짜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왜 민주당 정부에 그 기대하는가. 그리고 왜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런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 내용을 보여줘야 하는가. 저는 여기에 그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그렇죠. 생각합니다. 그래야 다른 정치. 그렇습니다. 국민의힘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민주당을 지지하겠어요. 똑같은 것들이라고 욕하고 말지. 근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당신들이 조금 더 바른 정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런 측면의 기대가 있다는 거를 민주당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방송 보시는 그러니까 맞아요. 많은 애청자분들도 네. 그런 관점에서 그래야 우리 정치가 한 발 나아지지 않겠습니까? 막 아까 뭐 재래식 언론 얘기하셨지만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사라진 구악 패습이에요. 돈 주고 뭐 이거 사가고 이런 거 없었어요. 아유, 그러니까요. 예. 다시는 우리 당에 이런 건 없어. 국민의힘하고 우리 완전히 달라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덧 스멀스멀 이런 게 생긴 거 아닙니까? 저는 어제 MBC 녹취 가운데 누굽니까? 저 강선우 의원이 막 울잖아요.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됐을까요? 흑흑흑 막 이러잖아요. 이게 뭐냐. 그러니까 네.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냐.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당 차원에서 조사도 하지만 경찰 수사당국도 나서야 되는 근절해야죠. 이슈라고 완벽하게 봅니다. 뽑아내야 네. 됩니다. 그런 생각 들고 근데 이 사건 전개 과정에서 번외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어제 나온 그 김병기와 강선우의 대화도 그렇고 김병기와 보좌진의 대화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 녹음을 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저 이해가 안 이해가 간다. 갑니까, 이거? 이해가 안 가요. 아니 예.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치부인데 그걸 왜 갖고 있는 거야? 예.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거를 아니 갖고는 있을 수 있어. 근데 그거를 제3자한테 넘겼다는 게 너무나 경악스러운 거예요, 사실. 누가 보더라도 둘만의 대화로 보이는데 그러니까요. 그걸 물리적으로 훔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게 제3자한테 제공해주고 그게 공개가 됐다. 물론 이제 뭐 예. 은밀한 범죄를 조장하는 거 그건 절대 아닙니다. 그건 절대 아닌데 그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. 이 말은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저도 처음에 이게 녹취록에 나왔을 때는 아니 이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네.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나갔지? 그러면 누가 이거를 흘려냈단 말인가? 강선우일 리는 없잖아.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고 해서 너무 의아했는데 더 말이 안 되는 자기가 둘이 그걸 녹음해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최대의 치부를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는 이거는 이 사람이 정치력만 없는 게 아니라 기억력, 지능도 좀 없나 좀. 근데 저도 사실은 그거 오늘 너무 바빠서 취재를 아직 못 해봤는데 너무 이상하죠. 이게 김병기 이상하죠, 그죠? 의원이 예.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3자한테 줘서 뭐 그 과정을 통해서 MBC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 제3자는 보좌진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뭐 판단을 추정을 하는 거죠. 추정을 예. 해보는데 그러면 김병기 의원은 이걸 왜 녹음을 했을까가 이제 취재의 포인트예요. 근데 대화의 맥락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알긴 알았지만 그 대화의 과정에서 강조하는 게 이거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우리 공관위원입니다. 이거 법률적으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네. 약간의 이제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. 발언을 해요. 그리고 아니 그거 돈이 왔으면은 즉각적으로 돌려주시든지 해야지. 그건 의원님이 알아서 해야지. 그것까지 왜 저한테 이걸 왜 저한테 갖고 오십니까? 이제 약간의 이제 짜증 섞인 반응도 있었는데 종합을 해보면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에 이게 혹여라도 문제가 됐을 때 자신의 방어 차원에서 이거를 남겨둔 것은 아닌가?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. 그걸 왜 남을 주냐고. 아니 남이 아니라 보좌진한테 맡겼겠죠. 아니 뭐 그러니까
결국은 디지털 파일이잖아요. 이게 그렇죠. 테이프에 네. 녹음한 게 아니잖아요. 테이프에 녹음해서 이게 원본성을 뭐 그래야 되면 보좌진한테 변호사님 넘겼을 테이프 때. 없어진 지는 오래됐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 핸드폰 같은 걸로 녹음을 해놓고 핸드폰이겠죠. 있을 텐데 이거를 뭐 자기 하드에다 백업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를 저도 너무 보좌진한테 넘겨줬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알리바이. 아 이거는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가져왔는데 나 이 돈 손 안 댔어. 나 안 그쵸. 먹었어. 네.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녹음을 했다. 그것까지 가능한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. 이 부분이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그 의원과 보좌진이 과거엔 동지적 관계였겠죠. 그리고 운명을 함께하는 한 배를 탄 운명이었겠죠. 그런데 뭐 그 6명인가를 한꺼번에 다 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 해고를 한 시점에는 김병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보좌진들이 여의도 맞돌이 거기에서 정말 폐륜적 막말을 그 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니네 다 나가 이렇게 해버렸는데 니네 다 나가에서 잘린 친구들은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다른 데로 취업을 했는데 이제 쿠팡에 취업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김병기 대표가 다시 박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 친구를 정리해라고 해서 한 사람은 잘리고 하나는 그 이튿날 상해로 보내졌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더 화가 났겠죠. 이 아니, 잘린 사람들이. 처음에 여의도 맞돌이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아 보좌관들이 너무하다라고 해도 너무 예,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그게 네. 반- 나오니까 반격하더라고요, 맞돌이는 좀 순화된 버전이구나 이런 아니, 생각이 그리고 들게 돼버리니까. 저는 뭐 업무하면서 중요한 일은 뭐 녹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자기도 이렇게 녹음하면 보좌진들이 녹음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게 약간 그러니까요. 이해가 안 가고 그것도 보면 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대체로 거죠. 보도 나온 거 대부분이다 보면은 음. 보좌관들이 자신만만한 게 음. 녹취를 갖고 있다는 음. 주장인 거잖아요. 지금 보면은 그- 전개 상황을 보면 지금 보면요. 이 디지털 시대 여러분 다 조심하셔야 네. 됩니다. 명태균 씨도 다 녹음했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명태균 파일 나온 거 뭐 김건희 그거 해줘라, 뭐 김영선이 해줘라, 네. 이거 여보세요, 뭐 당선인이 미르라고 했어. 이거 다 녹음 파일에서 나온 거예요. 아 저는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네. 핸드폰. 있잖아요. 그런 네. 분하고는 잘 안 지내렵니다. 아니 근데 저희가 변호사들이 상담할 때 뭐 이야기하고 하면 녹취해도 돼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. 물어보면 저희는 녹취하라고 해요. 아. 왜 녹취하라고 하는지 아세요?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녹음하라고 녹취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네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. 아 당신이 말하는 뭔 것도 말인지 지금 알겠다. 녹음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라는 뜻이거든요. 무슨 말인지 녹음- 알겠어요. 예. 네. 그 보면 다 자신만만해가지고 제가 다 녹음해 왔습니다 하고 들고 오거든. 들고 본인의 유죄를 입증하시고 싶으세요?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. 해봐야. 해봐야 자기도 내 말이 녹음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자기 입을 조심하는 거거든. 이게 기본이에요. 사실은 녹음을 하는 기본이에요.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내가 의도하는 것 같은 중요한 이야기 안 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전제 사실들이 삭제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렇게만 들리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최소한 자기 입을 조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녹음되고 있다.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. 너무 중요한 얘기다. 이 예. 얘기는. 네. 그거를 자기가 녹음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부주의했다는 거야. 자기 검열을 해야 예, 된다는 거잖아요. 해야 그러니까 되는 네. 건데. 그걸 안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저기까지 올라간 게 참 기적이다.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이죠. 1월 11일에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이제 공표를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직은 후보군이 이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래도 오늘 약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. 네 분의 보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박정 의원, 두 번째로는 서영교 의원, 세 번째로는 이현주 의원, 네 번째로는 조승래 의원 보기를 드렸고 지금 4,5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 지금 두구두구두구 네. 1등 서영교 응답자 71%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8%가 응답해 준 이현주 의원. 그 세 번째로는 조승래 의원, 네 번째는 박정 의원이 나왔는데 네. 보니까 이게 네. 김병기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원내대표에서 내려가다 네. 보니까 네. 당시에 경쟁자였던 서영교 서영교 의원에 대한 반사 선호가 좀 있는 네. 것 같아요. 네. 사실 서영교 의원이 뭡니까 변협 회장단 만났을 때 부적절 아니, 파문이 그러니까, 있었잖아요. 네.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때 억울했어요.
그래서 서울시장 준비하다 다시 턴해서 원내대표로 간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네. 그 밖에도 사실은 백혜련 의원, 한병도 의원 더 맞아요. 있습니다. 후보군이 네. 있습니다. 김영진 의원도 하시겠다는 예. 의사가 좀 들리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네. 종합해 보면 이번에 상당히 뜨거운 원내대표 경선이 될 것 같다. 정초가 바쁘다 또 정치부 기자들이. 그날 또 최고위원 선거도 예, 같은 날 발표하기 그렇습니다. 때문에 예. 그런 거고 게다가 이제 보니까 9, 10, 11일 그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그 당원 투표하는 기간 원내대표 선거도 전체 비율 중에서 20%가 당원이기 때문에 네. 생각보다 당원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구조여서 그렇습니다. 오늘 제가 봤을 때 설문조사한 것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상당히 조사입니다. 대체로 이제 그 네. 반영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후보들이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. 오늘 순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정필 변호사님 뭐 할 말 있으신 거 아니죠? 예, 추가적으로. 저요? 네. 없죠. 아니 근데 마지막에 네. 그 얘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. 네. 그러니까 그 녹음할 때 어. 본인을 생각해서 녹음하라는 그치. 얘기가 네. 말 조심하라는 뜻이라는 게 예. 정말로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죠. 예, 예. 그걸 새기고 앞으로는 그렇습니다. 대화를 좀 하셔야 예, 될 것 예. 같습니다. 왜 네. 은행에서도 지금부터는 고객님의 대화를 녹음하겠습니다. 그러네. 그러면 네. 똑바로 말하게 되잖아요.